2023년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경제신문을 읽어줘. 부동산부터 1.3 대책 약발 끝, 아파트값 6주 만에 다시 낙폭 확대. 이번 주 전국 0.49% 하락, 급매물 위주 하락 거래 늘어. 도봉 0.34%, 서초구 0.23%, 전셋값도 마이너스 0.76% 약세 지속.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 이후 둔화하던 전국 아파트값 낙폭이 6주 만에 다시 커졌다. 최근 거래량이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로 급매물 위주의 하락 거래인 탓에 다시 낙폭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월 첫째 주 6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49% 하락해 전주 마이너스 0.39%보다 낙폭이 더 커졌다. 내림폭이 다시 커진 건 지난달 초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놓은 이후 한 달 만이다. 서울,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면서 전국 아파트값 내림폭은 5주 연속 축소됐다.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도 전주 마이너스 0.25%에서 0.31%로 6주 만에 내림세가 가팔라졌다. 데드캣 바운스인 것 같아요. 입주 물량이 증가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값이 추가 하락하면서 전세 시장도 약세를 이어갔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값이 0.76% 내려 전주 마이너스 0.71%보다 낙폭이 더 확대됐다. 그 다음 부동산 전문가 5명이 꼽은 올봄 내 집 마련 전략. 이 중에서 투자 자문 대표 같은 사람은 본인의 영업이나 이런 게 관련돼 있어가지고 자기 본인이 예상하는 상식적인 선에서 아파트 값이 하락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상승할 수 있다. 이러이러한 조건이 전제된다면, 금리 인하가 전제가 된다면 아파트 값이 상승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먼저 급매를 누르라. 금리 인상 속도 완화된 호가 오를 수도, 수도권 고점 대비 30%에서 40% 빠진 곳 주목. 둔촌 주공 같은 무순위 청약도 적극 고려. 갈아타기 어떻게 용산, 성수동 등 개별 호주에 있는 지역 노도강 가격 많이 내린 단지 관심들만. 최대 5억 특례 보금자리론 적극 활용. 고려해야 할 변수. 금리 규제 완화 속도에 촉각 세워야. 청약제도 개편하면 분양 물량 풀릴 것. 국회가 정부 정책 방을목 잡을 가능성도. 고준석 대표는 무주택자랑 1주택자, 다주택자, 유망지역, PAR 지역, 상반기 변수를 나눠서 얘기하면은 무주택자는 월소득 30% 이내에서 대출 기고, 매수 무순위 청약 고려, 1주택자는 상급지로 갈아타기, 다주택자는 임대사업 등록하고 소형 아파트 구매, 유망지역은 금액대별로 보는 게 중요한 교통, 환경, 인프라 개선 지역. 일단 유망지역 다섯 전문가를 얘기를 하면 유망지역은 서울, 용산, 성수동 등 개발 호재 많은 지역, 공시가격보다 더 떨어진 지역, 초기 단계 재건축 아파트, 특례보금자리 적용 9억 원 이하 아파트, 강남, 용산 등 상급지 지역별 상급지, PAR 지역은 베드타운, 입주 물량 많은 지역, 집값이 별로 떨어지지 않은 재건축, 지방, 수도권 10억 원 이상 아파트. 1주택자는 상급지로 갈아타기 어려운 시기, 영끌주기 빠져나간 대단지 중소형 신축, 상급지로 갈아타기, 서울, 강남, 용산, 목동 등 상급지로 갈아타기. 무주택자는 현금이 없으면 청약, 미분양 현금 있으면 구매. 여유 가지고 기다리되 헐값 사냥꾼으로. 분양 매매 경매 순으로 추천. 매매시장에서 초급매로 경매보다 급매.
경제금융 주식, 공매도 혼쭐 낸 2차 전지주, 줄줄이 신고가 파티, 전기차 판매량 예상 밖 급증에 공매도 기관 쇼트 스퀴즈 몰려,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최고가, 3년간 소재주 상승세 지속될까.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등 2차 전지 소재주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전기 자동차 판매량이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공매도 투자자들이 쇼트 스퀴즈에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쇼트 스퀴즈란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공매도한 투자자들이 주가가 상승할 경우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매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적 개선으로 밸류에이션, 실적 대비 주가 수준 부담이 줄어든 점도 주가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에코프로와 포스코케미칼 신고가. 에코프로는 10.59% 오르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포스코케미칼도 에코프로비엔 7%, 대주전자재료 6%, LNF도 4%. 이들 종목의 강세인 이유는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공매도 투자자들이 급하게 차익 물량을 걷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테슬라는 올해 판매량 목표치를 전년 대비 37% 증가한 180만 대로 제시했다. 100달러까지 떨어졌던 주가는 한 달 만에 200달러까지 회복했다. 김태홍 크로스힐 자산운용 대표는 테슬라의 판매 감소를 예상하고 2차 전지 소재주를 공매도한 기관들이 차익 물량을 걷어들이고 있다며 전기차 대장주인 테슬라 판매량이 증가하면 2차 전지 소재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는 2차 전지 소재주가 2-3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 전망했다.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를 직접 제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기존 배터리 생산업체뿐만 아니라 왕성차 업체까지 배터리 제조에 뛰어들면 소재 업체는 고객사가 많아진다. 실적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내년 실적 기준 LNF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은 14배, 에코프로비엠은 20배. 한 자산운용 관계자는 코스피 지수가 PER이 11배인 수준과 비교하면 2차 전지 소재주가 주가는 비싸지 않은 편이라고 얘기했다. 메리츠증권은 테슬라 매출 비중이 80%에 달하는 LNF와 테슬라 이외의 기업의 수주가 급증하고 있는 포스코케미칼을 최선호주로 꼽았다. 다우투자증권은 에코프로비엔과 첨보를 탑픽으로 제시했다. 2500벽에 막힌 코스피 곧 뚫는다. 대 어렵다. 약달러 이어지면 상승세 지속, 일각 밸류에이션 부담 커져. 미국 경제지표 따라 향방 정해줄다. 지난달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던 코스피 지수가 이달 들어 2500벽에 막힌 채 진퇴를 거듭하고 있다. 증시가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전망도 엇갈리는 모양새다. 달러 약세가 이어지며 2500선을 넘을 것이라는 의견과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져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맞붙고 있다. 달러 약세로 2500선 넘어설까. 10일 코스피 지수는 0.48% 내린 2469.73에 마감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달 8.44% 급등하며 주요국 중 상승률 기준 상위에 올랐지만 이달 들어서는 1.84% 오르는데 그쳐 2500선을 좀처럼 뚫지 못하고 있다. 증시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고 있지만 다수 전문가는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세 둔화가 곧 발표될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에서 확인되면 지속적인 달러 가치 하락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다. 상장사 영업이익 저점이 1분기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낙관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신흥국 가운데 최근 1개월간 12개월 선행 주당 순이익 EPS 하락률은 한국이 83%에서 가장 컸다. 김경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역사적으로 상장사의 80%가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시기가
12개월 선행 EPS 바닥이 형성되는 시기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황수욱 LG증권연구원은 긴축의 정도를 두고 금융시장과 미국중앙은행의 견해 차이가 지속돼 상반기 조정이 나타나면 오히려 매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 상승세가 멈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락세를 보이던 미국 금리가 최근 반등한 데다 1월 미국 고용지표도 호조를 보이며 긴축 우려가 다시 커졌기 때문이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연초 증시 상승장은 긴축 완화 기대와 시장금리 하락이 만들어낸 금융장세라며 만약 미국 시장금리가 추가로 하락하지 않는다면 국내 증시도 당분간 주춤할 수 있다고 봤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전날 기준 코스피 지수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 비율 PER은 13.2배였다. 유동성 장세로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넘어선 2021년 6월 말 약 12배보다 더 높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 코스피 지수의 12개월 선행 PER이 13배를 넘어가면 단기 과열 영역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은 증시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금리 추가 하락과 실적 전망 상향 조정이 필요한데 두 가지 모두 쉽지 않다고 얘기했다. 이경민 상봉이 계속 힘들어 상저하고 얘기했는데 저번에는 한참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른다고 얘기하고 이분은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2,500을) 넘으면 바로 한 2,800까지는 거침없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다음 종합면 미국 고용 호주가 페드 매파 자극, 시장은 3월 5월 금리 인상 공포, 빅테크 대규모 해고에도 1월 실업률 54년 만에 최저 3.4%, 경기 침체 우려 낮아지면서 페드 피벗 기대 낮아져 금리 최소 연 5.25% 전망까지 랠리 보였던 증시에 부담될 듯. 3월 5월에 0.25%씩 오르면은 터미널 레이트가 한 5.25%가 될 거예요. 지금 미국은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와도 걱정이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제하다는 지표가 나오자 경기 침체 우려는 약해졌다. 그러나 미국 중앙은행의 매파 통화긴축 선호 기조가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5일 미국 노동시장 강세가 페드의 매파 성향을 저격할 것이라며 경제에는 좋은 소식이 반대로 시장에는 나쁜 소식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페드는 지난달 2일 베이비 스텝을 밟으며 기준금리를 연 4.5에서 4.75%로 올렸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가에서는 추가로 두 차례 금리를 올릴 확률은 30%나 낮게 봤다.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준비위원회에서 한 번만 더 금리를 올리고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6일 오후 4시 기준으로 페드가 3월과 5월 연속으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내다보는 확률은 63%로 크게 높아졌다. 미국 노동부가 3일 발표한 1월 고용보고서가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1월 실업률은 3.4%로 1969년 5월 이후 54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알파벳, 아마존 등 빅테크 대규모 해고 중이지만 미국 전체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뜨거운 상황이다. 빨리 이민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 건전한 노동시장이 힘입어 페드가 통화긴축 기조를 이어간다면 시장은 악재라며 일가의 우려는 아시아 증시에도 반영됐다. 그렇지. 페드에 맞서지 마라. Don't fight the Fed. 증시 격언을 잊은 듯 올 들어 지난 3일까지 미국 S&P 500은 7.7% 상승했다. 이 같은 랠리는 페드가 금리 인상을 멈추고 인하로 돌아설 수 있다는 피벗 정책 기조 전환 기대가 작용했다. 하지만 일가에서는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의 입과 시장이 정반대로 움직인 점을 우려하고 있다.
페드의 피벗이 오래 가능해지려면 심각한 경기 침체가 일어나거나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 2%에 근접해야 한다며 지금으로선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최종 물가치가 PCE, 여기서 PCE를 얘기하는 건데 PCE가 2%가 가장 적정 물가라는 것은 어디에도 어떤 연구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다른 뭐 호주 거기에서 얘기를 뭐 적정 물가 목표치를 2%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3%를 하든 뭐 4%를 하든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CPI 뭐 PCE 지수가 있는데 CPI가 먼저 발표가 돼요. PCE보다. 그래서 CPI 지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CPI 지수는 국내 전문가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보통 한 터미널 레이트가 아니라 올해 연말에 한 4%까지 때는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